저는 그날 아들네 집 장롱을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눈을 감았어야 했어요. 그 안에 가득 쌓여 있던 명품 쇼핑백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한테 돈을 빌려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들 민우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벌써 3년째인데 아들네 집에 초대받는 게 얼마만인지. 저는 그날부터 손녀 지우한테 줄 용돈도 챙기고 과일도 한 박스 샀어요. 주말 아침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며느리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괜히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거실에서는 손녀 지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손녀랑 한참을 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며느리가 차린 갈비찜상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하나는 정말 좋아. 식사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천천히 계시다 가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아들 내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어요. 식사 후에 아들 내외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엄마,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지우랑 같이 계세요. 그래,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아들 내외가 나가고 손녀 지우랑 둘이 남았어요. 우리 둘이서 텔레비전 보다가 지우가 과자를 흘렸어요. 할머니, 제 방에 여벌 옷 있어요. 갈아입을게요. 그래, 할머니가 챙겨줄게. 저는 지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열어보다가 큰 장롱을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장롱 안에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백화점 가면 보던 그 비싼 브랜드 로고들이 제 눈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가방 하나를 꺼내봤어요. 새 것이었어요. 택이 아직 달린 채로.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손이 떨렸습니다. 380만 원. 다른 쇼핑백도 열어봤어요. 남자 골프채 세트. 이것도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520만 원.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바로 한 달 전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 학원비랑 카드값 내야 해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그때 제 적금을 깼어요. 노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형편되는 대로 빨리 갚을게요. 그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지금 제 눈앞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장롱을 닫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할머니, 옷 찾으셨어요? 지우가 뒤에서 물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응. 할머니가 잘못 찾았나 봐. 다른 데 있겠지? 결국 옷은 다른 서랍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장롱 안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 내외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 저녁도 같이 드시다 가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네. 아, 어머님. 그럼 약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야.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학원비 내기 힘들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까지 깨서 300만 원을 건넨 건데 그 돈으로 명품을 산 건가요? 아니면 제 돈은 갚고 자기들 돈으로 명품을 산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남편 생각이 났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당신이 남긴 보험금으로 아들네 전세금 보태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손녀 옷값에 학원비까지 대줬는데 제가 그냥 돈 주는 기계였나?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장롱 속 풍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목요일 경로당에서 친구 옥순이를 만났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명품 쇼핑백들과 빌려준 300만 원 이야기를. 옥순이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시어머니한테는 가난한 척하면서 자기들끼리는 호강하는 거지. 그냥 모른 척해. 괜히 따졌다간 너만 나쁜 사람 돼.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우야, 너희 요즘 생활이 좀 나아진 거 아니니? 엄마한테 빌린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전화기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여전히 빠듯해요. 다음 달에 꼭 갚으려고 했는데. 이틀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요. 지우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우야, 혹시 요즘 명품 같은 거 샀니?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 수진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가방 하나 샀어요. 제가 보너스 받아서 산 거예요. 보너스? 그럼 그 돈으로 엄마한테 빌린 돈 갚을 생각은 안 했니? 한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너스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요. 수진이가 몇 년 동안 가방 하나 안 사고 참았거든요. 며느리는 몇 년간 참았다고? 그런데 장롱에는 왜 그렇게 많은 쇼핑백이 있었을까요? 알았어. 너희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저녁 때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까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우 학원비를 이번 달에 2달치 내야 해서요. 200만 원만 좀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도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여유가 없구나.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매일 오던 안부 전화도 주말 저녁 식사 제한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손녀 지우 목소리도 듣고 싶었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안 빌려줬다고 화난 건 아닐까? 아들 내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주가 지난 어느 날 옥순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아들한테 연락했어? 아니, 제가 거절한 뒤로 연락이 없어.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돈 안 빌려주면 연락도 안 하는 게 요즘 자식들이야. 옥순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아들이 그런 아이였을까요? 제가 키운 아들이?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한 걸까요?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게 나쁜 엄마인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왔었거든요. 손녀 지우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가 보였거든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깨달았어요. 이걸 누구한테 줄 건데? 그날 밤 저는 그 과자 봉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보기로요. 아무리 서운해도 손녀까지 못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우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는 잘 있고?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아들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엄마가 지우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지우가 학원 숙제도 많고 바빠서요. 그리고 저희도 주말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해라.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통화 시간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옥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돈 한 번 안 빌려줬다고 이렇게 연락을 끊는 게 맞나요? 순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은행 ATM처럼 생각해. 돈 나오면 찾아오고 안 나오면 발길 끊는 거지. 그래도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다 변해. 특히 며느리 만나면 더 변하지. 옥순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 앞 우체통을 열었더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귀여운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지우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할머니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는 요즘 바쁘시대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저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된대요. 할머니가 요즘 안 좋으시대요. 근데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지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때문에 손녀까지 할머니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또 차갑게 대하면 어쩌지? 며느리가 싫은 소리를 하면 어쩌지? 저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우에게. 할머니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단다. 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지우를 못 본 거야. 지우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할머니도 지우가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단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어요. 편지를 넣으려다가 망설여졌어요. 이 편지를 보내면 아들 내외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저를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손녀한테 답장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손자 손녀들과 산책하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들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걷는 모습이.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었는데 이제는 손녀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돈을 안 빌려준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평생을 자식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외면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손녀한테 답장은 했지만 아들한테는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매일 휴대전화를 보면서 아들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손녀 지우가 혼자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지우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얼른 지우를 안으로 들였어요. 할머니, 저 집 나왔어요. 뭐? 집을 나왔다고? 지우는 제 품에 안기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는 거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지우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돈만 주는 ATM 기계 같다고. 필요할 때만 쓰면 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도 말했어요. 할머니가 참견만 안 하면 편한데 이제 연락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좋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저랑 안 놀아줘요. 할머니만 저랑 놀아주고 제 이야기 들어줬잖아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우 많이 힘들었구나. 한참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지우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 뭐요? 지우가요? 지우가 혼자 왔어. 너희 집에서 나왔다는데. 저희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지우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며느리를 피해 제 뒤로 숨었어요. 엄마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아들이 들어왔어요. 지우야, 집에 가자. 싫어요. 아빠도 할머니 나쁘게 말했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우가 너희 대화를 들었다더라. 엄마를 ATM 기계라고 한 것도, 연락 안 해서 오히려 좋다고 한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됐어.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돈 주는 기계가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 너희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어. 근데 거짓말하면서까지 돈을 받아가는 건,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지우가 충격받았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게 해줘. 내일 데리러 와. 결국 아들 내외는 지우를 두고 갔어요. 떠나기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그날 밤 지우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우야, 엄마 아빠 집이 내 집이야. 근데 할머니는 어떡해요? 할머니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저를 걱정해 주다니.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우가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게 할머니는 제일 좋아. 오랜만에 손녀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들 내외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지우야, 집에 가자.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결국 엄마 아빠를 따라갔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지우가 나가고 아들 내외와 저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제 지우가 한 말.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솔직하게 얘기하자. 민우야, 보너스로 명품 산 거 맞지? 아들이 머뭇거렸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몇 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도 생활비가 정말 빠듯했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 변명하는 거니? 사과하는 거니?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우야, 정말 생활이 힘들었니? 아니면 엄마 돈 쓰는 게 편했던 거니?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주시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ATM 기계라고 한 건 민우 씨가 또 어머님께 돈 빌리자고 해서 화났던 거예요.
저는 반대했어요.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 다 책임 있어. 민우는 쉽게 손 벌렸고 수진이는 그걸 알면서도 받은 돈 썼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저는 말했어요. 사과는 받을게.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엄마한테 쉽게 손 벌리면 안 돼. 엄마, 빌린 돈 다 갚을게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그것보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엄마가 아빠 보험금으로 제 명의로 만들어주신 통장. 그거 이미 다 썼어요. 2년 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었죠. 너, 그걸 다 썼다고? 집 전세금 올릴 때 급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그럼 엄마한테 돈 빌릴 때 그 통장 돈이 있다는 건 왜 말 안 했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남긴 돈까지 아들은 다 써버렸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천만 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까지. 민우야, 나가줘. 지금 당장. 엄마, 나가라고 했어. 너희 얼굴 더 이상 보기 싫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니? 너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돈 빌려놓고 명품 사고 아빠가 남긴 돈까지 몰래 다 쓰고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우리 나가요. 수진아. 며느리가 뒤돌아봤습니다. 너도 똑같아. 뒤에서 엄마를 ATM 기계라고 하면서 명품 가방은 잘만 썼잖아. 나가. 둘 다 나가.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경로당도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느 날 밤 옥순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너 완전히 초췌해졌네. 뭐 먹긴 했어? 옥순이는 음식을 데워주었지만 저는 한두 숟가락 겨우 먹었어요. 저는 옥순이한테 3천만 원 통장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 돈까지. 순자야, 너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횡령이잖아. 아들을 고소한다고요? 그럼 너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옥순이가 돌아가고 밤에 손녀 지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지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다음 날 아들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매일 반성했습니다. 빌린 돈은 매달 50만 원씩 꼭 갚겠습니다. 3천만 원도 제가 갚을게요. 엄마,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어요.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시 믿어도 될까요?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잘 키웠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멍하니 돌아다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녁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가득했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었어요. 꼭 드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연락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아들 민우 올림. 저는 상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직접.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반찬 만드는 정성이 있으면 왜 진작 엄마한테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손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 뒤에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지우가 할머니 꼭 뵈야 한다고 해서요. 민우야, 같이 들어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야, 지우 때문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우야, 반찬 잘 먹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우야, 엄마가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 너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연락을 끊어야 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엄마도 잘못이 있더라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쉽게 돈을 줬어.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힘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쓰려는 건지. 엄마가 너를 너무 믿었던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는 독이 됐더라. 엄마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엄마를 실망시켰어. 근데 그래도 너는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첫째, 빌린 돈은 꼭 갚아. 둘째, 3천만 원도 천천히 갚아. 셋째,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 ATM 기계가 아니라 너의 엄마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로 대해줘.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그냥 편하게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건 엄마가 판단할 거야.
일어나라고 했어. 저는 지우를 안아줬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랑 아빠랑 이제 다 괜찮아.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줘. 엄마도 며느리를 아직은 편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지우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구나. 수진이한테 배웠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들 자주 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민우야. 저녁을 먹고 아들과 지우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말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매주 한 번씩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래, 전화해라. 아들이 돌아서다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너를 사랑해. 문이 닫히고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용서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봤을 때 울컥했습니다. 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엄마는 잘 지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우가 놀러 왔고 어느 토요일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인삼전과예요. 고맙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너한테 미안해.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안 봤던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도 힘들었겠다. 시댁 눈치 보면서 민우 뒷바라지 하면서 엄마가 그걸 몰랐어.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부터 서로 조금씩 이해해보자. 시어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직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옥순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요즘 아들이랑은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어.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내가 잘 해결했네. 언니, 나 이제 알았어.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선을 긋고 존중받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거더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외식 가도 될까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아들의 사랑해요가 이제는 진짜로 들렸습니다. 의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보였어요. 3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이제야 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있고 저 자신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도 살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순자라는 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